네, 이 세상에 현대의학이 발달이 하면서 정말 큰 병들도 많이 낫고 한다는데, 지금 의사들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최고의 의사를 뭐라면 약의라고 그래요. 약의는요, 지금의 의사들은 무조건 병원 가면 약으로 다 치료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무조건 약으로 치료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야, 이분도 대단한 의사예요. 대단한 의사인데, 야, 이 약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누구냐면요, 식의라고 그래요. 식의는요, 음식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의사, 최고의 의사예요. 그죠? 근데 식의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심의예요. 심의는 마음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의사. 여러분들은요, 지금 심의,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의, 마음을 다스려서 병을 낫게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식의와 심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매일 각자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망각한 채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매일 희노애락, 그죠? 희노애락이라는 네 글자하고 호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질병이 왔든가, 아니면은 사고가 생겼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었든가, 그지? 안 그러면 실직을 했던가, 우리 가족과 나한테 제발 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와서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멘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미리 예방했으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내가 그냥 안일하게 놨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걸 빼놓고선 다 이런데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생각은요, 우리한테 뭘 주냐면요, 고정관념이라는 네 글자를 줘요.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져 버리면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이 고정관념이란 틀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음식, 고정관념이. 음식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입으로 들어간 모든 음식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의 보약은,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보약이라는 걸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의 보약은요, 첫 번째,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최고의 보약이에요. 두 번째, 식단에 3가지 이상 음식을, 반찬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영양 식사가 최고의 보약이거든요.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집에 갔더니 반찬이 막 10몇 가지 나온다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뷔페 가서 밥을 먹고 온 날은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뱃속이 좋아요, 든든하니 좋아요? 뱃속이 부글부글 끓죠. 내가 만약에 야채 주스를 먹는데 재료를 20가지를 해서 드르륵 갈아서 먹었어. 그럼 뱃속이 어떻게 부글부글 끓어. 근데 2~3가지만 넣어서 하면은 맛도 즐길 수 있고 뱃속도 되게 편하다는 거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철에 나온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제철을 다 이긴 것들이 내 식탁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최고의 보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PTP 안 해주시네.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을까요? 먹기 위해서 살까요? 그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내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배고플 때 내 몸의 인체에 연료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에 맞춰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음식이 영양 공급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식품의 기능이 영양 공급인데, 내가 활동에 필요한 힘을 얻고 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음식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내가 좋아하는 빵도 먹어야 되고,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런데
야, 내가 밥을 먹고 난데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먹었어. 근데 무심결에 밥 맛있게 먹고 커피 한 잔 먹은 게, 야, 커피가 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몸에 엄청 좋을 것 같으죠? 소화흡수를 될 것 같으죠? 우리 몸에서는요, 내가 들어간 음식이 뭘로 되냐면 모든 게 다 정화돼서 물로밖에 안 써요. 그죠? 물로 쓰는데 내가 음식을 잔뜩 먹었는데 커피를 딱 시원하다고 마셨어요. 그러면 그 커피에 있는 물과 커피를 어떻게 걸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 소화흡수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은 다음에 그냥 맹물을 먹는 게 좋지 커피로 입가심한다는 건 좋지 않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내 소화흡수를 낭비시킨다 그러죠. 세 번째 식품 기능은요. 나는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건강 챙길 시간도 없으니까 건강식품을 연예인들 보면 막 한 주먹씩 꿀꺽꿀꺽 먹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거는 맛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배부른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데 오로지 자기 건강 위해서 한 주먹을 먹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넘치는 게 길까 아닐까요? 그죠? 넘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통증들이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되거든요. 딱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질병과 질환이에요. 질병과 질환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글자가 달라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질병과 질환을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의사들한테 내가 벌은 돈 다 갖다 줘도 모자라요. 목숨까지도 줘야지 돼요. 이 질병과 질환을 알지 못하면은. 질병은 어떤 거냐면요, 꼭 치료를 해야 될 병이에요. 치료를 해야 될 병이고, 이거는 질환은 치유될 병이에요. 치유될 병이니까 이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고, 이거는 꼭 치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생각해요? 난 병 걸렸나 봐.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병 걸렸나 봐 생각하고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 안 달려가? 달려가. 그러면 무슨 병이야?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병과 질환을 그러니까 질병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야. 질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해야 안 해요? 예방접종을 왜 하지? 안 하면 죽을까 봐서. 그잖아. 그래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결핵 이런 거 다 해요 안 해요? 꼭 한단 말이야. 우리 코로나 때도 예방접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뭐기 때문에?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은요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바이러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으면 내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어요. 야, 그런데 이건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지 되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 질병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병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질환이 있어요. 질환은 쉽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토피, 천식, 암, 류마티스, 허리 협착증, 갑상선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병원 가요 안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갔는데 그거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면 낫는 거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과 질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는 건 95%가 다 뭐 때문에? 질환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질병과 질환을 안다 그러면은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완치될 확률이 아무리 혈액 투석을 하거나 암 환자거나 이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비만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있지? 두통, 소화불량 이런 것도 다 어디에 속한다고? 질환에 속하는 거예요. 질환에 속하는데 우리 사람을 있잖아 금방 죽음으로 몰지는 않아요. 죽음으로 몰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고, 그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고, 그지? 뭐가 해야 되는 건데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몸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약을 먹는 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 고질병. 고질병이라고 해야 하네요. 고질병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고질병인데 이 고질병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여기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뭐야? 그렇지, 고질병이야. 고질병에서 점 하나 찍으면 고질병인데 항상 이걸 모르고 고질병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점 하나 딱 찍음으로써 고질병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지? 점 하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고질병을 고질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를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는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내 뱃속에 오장육부를 다 안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의사가 째라면 째야 되고 띠라면 떼야 되고 그지? 잘라라면 잘라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지 되는데 의사의 말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 말 듣지 않고 산으로 가서 어떻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의사를 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장육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오장육부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자세하게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데 야, 오장육부를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들이 있을 거예요. 질환들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피곤하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손이 저리다든가 있어요, 없어요? 어지럽다든가 있죠. 내가 오장육부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내 증상하고 이게 딱 맞다 그럼 나는 간이 안 좋은 거고 폐가 안 좋은 거고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조절해서 먹으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몸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오장육부가 뱃속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뱃속에 오장육부를 안고 있지만 그러니까 황제내경엔 장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장상학에 손에 오장육부가 들어있대요, 안 들어있대요? 발에도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뱃속에 있는 거를 몸 밖에 있는 거를 장상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오장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간이야. 간 있는 거 알죠? 간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심장이 있잖아. 그죠? 심장이 있어요. 그 또 뭐가 있어? 비장이 있어요. 그죠? 폐도 있어요. 그죠? 신장도 있어요. 이게 오장이에요. 그죠? 오장인데 오늘은 오장 5부만 가르쳐 줄 거예요. 야, 시간이 없으니까 야, 집안에 신랑이 있으면 각시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걸 사람이라 했다 이렇게 했어요. 한 집안에 남자 여자는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오장이 잘났어도 육부가 없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간의 각시가 간의 신랑이 누구냐면요. 담이에요. 간담이 서늘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간담이에요. 그런데 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여기가 더 많잖아요. 여자분들은요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야지 돼요. 여기 간이요 누구냐면은 오장이 여자예요. 그 다음에 오부는요 남자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옛말에 과부 3년에는 쌀이 서말이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호랍이 3년에는 이가 서말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에너지의 법칙이 있는데 이 세상은 3대 7의 법칙이 있어요. 3 더하기 7은 뭐죠? 10이잖아요. 근데 남자는요 에너지가 3이기 때문에 10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7이 필요해. 그게 혼자서는 못 살아. 못 사는 거야. 근데 여자는요 에너지가 7이야. 그래서 10이 되려면 3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못 살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도 간은 누구라고? 여자야.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담은요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그죠? 간담이란 말이에요. 그죠? 간담인데 심장은 누구하고 짝이냐면요 작은 창자 소장하고 짝이에요. 소장. 비장은요 아유 비유상해 이렇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위장이에요. 아유 비위상해 이렇게 해서 위장이야. 야, 폐는요
야, 폐는 대장이야. 폐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대장. 그다음에 신장은 신장 방광이라고 해요. 방광. 그래서 항상 여기 간이 안 좋으면 쓸개 담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심장이 안 좋으면 소장도 안 좋고, 비장이 안 좋으면 위장도 안 좋고, 폐가 안 좋으면 대장도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으면 방광도 안 좋아. 근데 내가 뱃속에 어디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 오장이 몸 밖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몸 밖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얼굴에서, 얼굴을 뭐라 그러지? 관상. 용안이 아니야, 관상. 그죠? 관상이라고 하는데 눈, 코, 입, 귀를 관상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야, 간은 어디하고 직결이냐면 눈하고 직결이야. 응? 야,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뭐 때문에? 간 때문이야. 그지? 그다음에 심장은 어디하고 직결이냐면 혀예요. 혀. 혓바닥, 혓바늘이 쓴다든가 혀에 이상이 있을 때 혀. 그죠? 야, 비장은 어디하고 직결이냐면 입술하고 직결이에요. 입술.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폐는 어디하고 지면 숨을 어디로 쉬지? 코로 쉬니까 코하고 직결이야. 야, 신장은 어디냐면 허리 뒤에 콩팥인데 어디하고 직결이냐면 귀하고 직결이야. 귀.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질병들이요, 눈으로 오는 모든 질병들은 뭔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지? 야, 그리고 혀로 오는 모든 것들은 심장 때문이야. 그죠? 그리고 입술에 오는 모든 질병들은 비장 때문에. 그지? 그다음에 폐로 오는 모든 것들은 코 때문에. 코에 오는 질병, 비염, 축농증 이런 것들. 야, 그리고 신장은요, 귀 때문이에요. 귀에 이상이 있는 거는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피상적으로 하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죠? 이해가 안 가죠? 야,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밑에 뭐가 있냐면 간이 있어요. 간. 그래서 간경화나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볼록 나와서 만지면 잡히는 거야. 야, 근데 간이다 두근반 해.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야, 한 근이면, 고기가 한 근이 몇백 그램이지? 600g. 두 근이면 1200g. 두 근 반이면 1500g이지. 그치? 그래서 간이 큰 사람은 두 근 반이니까 1500g이고, 간이 작은 사람은 두 근에서 몇 근? 1200g이야. 그래서 간이 우리 몸 중에 장기가 제일 큰 거예요. 야, 간은 피덩어리야. 그래서 내가 잠을 자려고 딱 누우면요, 제일 먼저 아까 간이 어디로 간다 그랬지? 눈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치? 눈이잖아. 그러면 내가 잠 자려고 딱 누우면 뭐부터 감지? 눈부터 감는 거야. 간이 쉬려면 눈부터 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피가 간으로 다 쏠려요. 간으로 다 쏠린 다음에 잠 잘 잤다 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에 간에 있는 피가 어디로 오냐면 눈으로 가. 시신경으로 가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게 간이에요. 근데 간에 눈곱이 낀다든가, 눈이 부시다든가, 눈물이 난다든가, 눈다락지가 났다든가, 눈에 오는 모든 증상들은 뭐 때문에? 간 때문이야. 그래서 간은 이렇게 토탈 눈이야. 눈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간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해독작용이라는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해독작용. 그지? 해독은 내가 약을 먹거나 술을 먹었을 때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을 못하면 어떻게? 몸이 부어요. 붓는단 말이야. 해독작용이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 저장작용이라고 그래. 저장작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우리는 소화 흡수를 하는 줄 알아요. 위장은 소화 흡수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장은 음식을 곤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 그래서 쭉 뽑아서 믹서기처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면 소장한테 줘. 그럼 소장에서는 영양 흡수를 해서 영양분을 누구한테 주냐면 간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야, 내가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어.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 영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야, 우리 집에 애들이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분명 내일 뭐를 살 것 같아? 학용품을 사야 될 건데 우리 집에 돈이 없네?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그럼 옆집 가서 나 돈 내일 애들 가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갖다 놔야지. 마음 편해, 안 편해요? 편하잖아. 근데 간도 마찬가지야. 내가 먹는 음식이 영양분을 저축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집에 가서 꿔서라도 갖다 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칼슘을 안 먹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 뼈에 있는 칼슘을, 야 칼슘, 칼슘 좀 빌려줘봐. 그리고 뼈에 있는 칼슘을 딱 가져가는 거야, 간이. 그래서 걸리는 게 뭐야? 골다공증. 그지? 그래서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은 저장작용을 해야 하는데 저장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성작용이라고 그래요. 생성작용은 어떤 거냐면, 야, 알부민이라는 주사 알아요? 여러분, 간 안 좋으면 알부민 주사 맞았더니 힘이 번쩍 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 알부민을 바카스 6병씩 하루에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간에서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만들면 이 알부민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피 속에 피의 90%를 누가 주관하냐면 간이 주관을 한단 말이야. 근데 피 속에 찌꺼기가 있어, 없어? 찌꺼기가 너무 많아. 찌꺼기가 많은데 청소를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알부민이 해야 되는 거야. 알부민이 해야 되는데 알부민이 생성이 안 되면 어떻게? 뭐가 된다고? 간경화. 그지? 찌꺼기가 많아서 지방이 자꾸 끼는 거야. 그래서 간경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은 어디하고 직결이라고? 눈하고 직결. 눈에 오는 모든 증상들을 해독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간 암에 걸리면 배가 복수가 차 안 차? 복수가 차면 어떻게? 숨이 가빠요, 안 가빠요? 숨이 가빠져요. 횡격막이 들리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는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옛날에는 복수가 차면은요 호수를 빼서 물을 뺐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되게 가빠온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민간요법을 뭐였냐면 담뱃잎에다 꿀을 재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 이튿날 되면요 소변을 보지 않았는데도 부기가 쪽 빠진단 말이야. 그 정도로 민간요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간의 각시 누구라고? 담. 간 담이 서늘하다 그러잖아. 간 옆에 쓸개담이 있어요. 아까 오장육부 저기 달력이 있을 건데 저기에 보면 간이 큰데 쓸개즙이 있어요. 파란한 거 이렇게 저 위에 파란 쓸개즙이 있는데 파란해요. 쓸개즙인데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은 쓸개즙이 이렇게 그러니까 십이지장을 통해서 위로 가. 그래서 고기를 녹이는 역할을 해요. 기름진 녹화를 하는데 옛말에 여자들한테 쓸개 빠진 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똥줄이 탄다 이런 말도 들어봤죠. 애간장이 그러니까 가슴앓이를 많이 한 사람들이 쓴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쓸개 떼어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즙이 그러니까 신물이 올라오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쓸개즙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십이지장에 염증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왜 난 한 것도 없는데 십이지장에 염증이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 게 쓸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근데 여자들한테 그래서 화병이 있는 여자들한테 쓸개가 안 좋아서 쓸개를 떼내는 수술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간하고 담은 그렇다. 이 정도만 더 자세히 해주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심장. 주먹 딱 접으세요. 주먹을 딱 접으면 내 주먹이 큰 사람은요 심장이 커요. 내 주먹이 작은 사람은 심장이 작아요. 자기 주먹하고 심장의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심장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이 딱 멈추면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어떻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해 안 해? 심장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병이 없는 곳이 심장이에요. 근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걸 뭐냐면 심포라고 그래. 심포라고 하는데 이 심포가 수축과 이완작용을 도와주는데 여기에 심근경색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심근경색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어떻게 돼?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금방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협심증은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냥 뚫어만 주면 되는데 심근경색은 그래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요 기가 빨갛구나. 얼굴이 목을 쫄르면 어떻게 빨개 안 빨개? 빨개지잖아요. 얼굴이 붉고 기가 붉은 사람은 심장이 안 좋으면서 심장은 아까 어디하고 직결했지? 혀하고 직결이야. 혀 끝이 애리거나 혓바늘이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심장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 안 좋은 건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술,
안 먹죠? 고기, 커피.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술, 고기, 커피가 심장에 최고 나쁜 질환이야. 근데 심장이 안 좋아할 때는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이거 기립 현상. 심장이 안 좋았을 땐 기립 어지럼증이 있다라는 거야. 혀에 이상이 생기고요. 아우 나는 왜 새끼손가락이 저린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새끼손가락이 저린 사람도 심장이 안 좋은 거야. 겨드랑이에 냄새 나는 사람 봤어, 안 봤어? 액치라고 하죠. 겨드랑이에 냄새 나는 극천열에서 야 여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이상이 오거나 새끼손가락에 이상이 오거나 혀 끝에 이상이 생기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생기고 얼굴이 붉고 귀가 충혈되는 사람들은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심장의 각시가 누구랬지 아까? 모르죠? 소장. 소장은 작은 창자를 소장이라고 그래요. 작은 창자. 저 여기 가운데 보면, 그림에 보면 가운데에 다 있잖아요. 소장은 작은 창자인데 우리 입에서부터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는 항문까지의 길이가 12m예요. 12m인데 작은 창자의 길이만 7m예요. 7m인데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병원에 내가 장염이 걸리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항생제만 계속 주는 거야. 굶기면서. 왜? 장의 길이가 7m이기 때문에 어디에 염증이 생긴지 모르니까 굶겨서 항생제를 계속 넣어서 낫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은요 3가지로 나눠요. 공장, 회장, 십이지장. 이렇게 3가지인데 공장은 비타민 C를 모아놓는 곳이야. 그래서 사람이 공장을 왜 공장이라고 했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비타민 C야. 그래서 텅텅 비었다 그래서 공장이야. 회장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기관이랬잖아요. 소화를 흡수해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내보내주는 음식물 찌꺼기를 내보내주는 거 아시고, 십이지장은 아시죠? 아까 그 고기를 이렇게 내려서 보내주는 십이지장이야. 공장, 회장, 십이지장으로 나뉘는데 사람들은 위가 소화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요 난 소화 잘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날 내가 옥수수를 오늘 먹었는데 그 이튿날 옥수수가 나온다. 소화 다 안 되는 거야. 토마토를 먹었는데 빨간색 똥을 싼다? 소화 안 되는 거야. 3일에서 4일이 뱃속에서 소화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건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장이 안 좋을 때는요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오거나 광대뼈가 유난히 빨간 사람들 알아요? 보이죠? 유난히 빨간 사람들, 그리고 광대뼈를 만지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날개 쭉지가 아파요. 왜냐하면 소장에서는 소화 흡수를 해야 되는데 소화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날개 쭉지가 아프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날개 쭉지가 아프거나 내가 광대뼈에 이상이 있을 때 소장이 안 좋구나, 소화 흡수를 못하고 음식물이 그 이튿날 바로 나온다는 건 내가 소화 흡수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위장이야. 비장이라고 그랬죠? 비장. 비장은 어디하고 직결이죠? 입술. 입술하고 직결이라고 그랬는데 입술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비장은요 아유 비유 상해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봐? 해봤죠? 비장은 비유가 상하는 걸 비장이라는데 위소비대 위대비소라 그래서 비장은 뭘 주관하냐면 살을 주관해요. 갑자기 살이 쪘다든가 갑자기 살이 빠졌다라는 거는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비장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갑상선 항진이라든가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비장이 안 좋아져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코피가 줄줄줄줄 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유가 없는데 하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비장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면역기관이에요. 최고의 면역기관인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입술로 나타나요. 입술이 부푼다든가 입술이 그러니까 간밥이 진다든가 입술이 터진다든가 입술이 마르다든가 이런 입술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입술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항상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트면서 물집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물집이 생긴단 말이야. 이 물집이 입술에 생겼을 때는 금방 가지만 몸에 생기는 걸 뭐라 그래? 대상포진이라고 한단 말이야. 면역력 떨어질 때 대상포진이 오는 거예요. 대상포진에도 입술처럼 물집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수독이 그러니까 척추에 숨어 있다가
신경을 타고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에요. 비장이 안 좋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대상포진이 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입술이 부풀을 때 내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갑자기 살이 쪘거나 살이 빠졌을 때는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런 다음에 비장의 각시가 누구랬죠? 위장. 위장은요, 음식을 곤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곤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1차적으로 입에서 씹어요. 씹는데 뭘로 씹냐면 침으로 씹어요.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액이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당뇨병에 굉장히 많이 걸려요.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TV에서든 어디든 밥은 꼭꼭 씹어 먹으라는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꼭꼭 씹으라는 소리 들었는데, 꼭꼭 씹는 이유가 뭐냐면 씹어서 침으로 일반 50%를 소화를 액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위장에 들어 넣는 순간에 아밀라제라는 소화액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고 침하고 췌장에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침 내가 꿀꺽 물 말아서 먹었거나 꿀꺽꿀꺽 삼켰어. 그러면 침으로 섞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은 침에서 50을 해야 되고 췌장에서 50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되는데, 침에서 20% 하면 췌장이 80%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췌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는 뜻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위장은 근데 밥을 빨리빨리 먹는 사람은 위가 축 처져 버려요. 그걸 위하수라고 그래요. 위하수는 병은 아니지만 위장이 처져 있으면서 다른 장기를 누르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신물이 넘어온다든가, 그죠? 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에는 어떤 소화액이 있냐면 염산이라는 소화액이 있어요. 산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냥 산이 넘어와 이렇게 하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염산이라는 거예요. 염산이기 때문에 음식을 녹이는 거예요. 고기도 녹이고 모든 걸 녹인단 말이에요. 녹여서 곤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산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속쓰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음식을 항상 천천히 먹는 게 제일 좋다. 그죠? 위장, 그러니까 소화 기능에 이상이 올 때는 어디에? 입술에 이상이 온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라고요? 폐. 폐는요, 우폐와 자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우폐, 자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숨 안 쉬면 몇 분 안에 죽죠? 3분 안에 죽어요. 근데 숨을 어디로 쉬지? 코로 쉬잖아. 그죠? 그래서 폐는요, 어디하고 직결이냐면 코하고 직결이에요. 코는요, 어떤 곳이냐면 온도 센스 기능이야. 온도 센스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추운 날에 밖에 나갔더니 코가 빨개져 안 빨개져? 코가 빨개지면서 어떻게 되죠? 콧물이 줄줄 흘러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의 온도는 36.5도예요. 36.5도인데 밖에 온도가 춥네? 그럼 내 온도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의 70%가 뭐래지? 물이야. 물을 빼내는 거야. 어디로? 코로 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죠? 온도 센스 기능. 그러니까 추우니까 빨갛게 그러니까 빨갛다는 건 열이 나는 거지. 코에 열을 내면서 온도를 빨리 빼주는 거야. 수분을 빼줘야지만 온도를 맞추니까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로 오는 증상들, 비염, 축농증, 코점막, 코골이 다 뭐 때문이라고? 폐 때문이야. 폐가 안 좋아. 코로 오는 증상들은 다 폐가 이상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폐는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피부로 오는데, 피부로 왔을 때 코로 숨을 쉬지만 피부로도 숨을 쉬어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도요, 뭐 때문에? 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그러니까 피부 안 좋은 사람들, 이게 간지러움증 이런 것들 전부 다 아토피 환자들도 폐 때문이다. 폐의 각시가 누구랬지? 대장. 대장에서는요, 내가 먹은 음식물의 대사를 소장이 아까 회장을 통해서 내보내주면은 대장을 통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몸 밖으로 밀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변비가 있는데 설사도 변비고, 그러니까 되게 싸는 사람도 변비라고 해요. 설사는요,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면 몸이 냉한 사람들이 설사를 해요.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먹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는 사람들은요, 열이 많아.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찬물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먹을 사람과 찬물을 먹을 사람들이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변 습관을 참으면 뭐가 된다고? 치질이라는 병이 걸리는 거야. 치질. 치질은 항문 쪽에 혈관들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면서 부풀어져 염증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염증에 제일 좋은 게 느릅나무 뿌리 껍질이라고 들어보셨죠? 느릅나무 뭐 요즘에는 비싸서 한 4, 5천 원? 5천 원 정도 가면 있잖아. 제가 해봤어요. 뿌리 껍질을 제가 앉아있는 시간이 예전에 되게 많았기 때문에 뿌리 껍질을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 그러면 코처럼 느릅나무, 느른하다잖아. 그러니까 코처럼 느른한 게 나와요.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면. 그러면 이빨에 침으로 이렇게 자근자근 씹어갖고 꺼지에다 딱 해서 항문에 딱 대잖아요. 그럼 염증을 쫙 빨아들여서, 그러니까 치질은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게 자연요법으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대장은 있잖아요. 뭐 때문에? 변, 참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될지 차가운 물을 먹어야지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라고요? 신장. 야, 신장이야. 신장은 어디에 있냐면 허리 뒤에 있는 걸 신장이래요. 콩팥. 콩팥이라고 하는데 콩팥은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콩팥과 왼쪽 콩팥인데 오른쪽 콩팥을 뭐라고 하냐면 명문이라고 그래. 명문.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받은,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좋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야, 신장은 어디하고 직결을 했죠? 귀하고 직결이라고 그랬어. 귀하고 직결이 되니까 귀에 오는 모든 질병들, 귀가 간지럽다든가 이명이 있다든가 난청이 있다든가 귀 속에 먹먹하다든가 기팝이 많다든가 다 뭐 때문에? 신장 때문이에요. 신장 때문인데 신장은 어디가 있냐면 허리 뒤에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 신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요, 실증과 허증이 있어요. 실증이 뭐고 허증이 뭔지 모르잖아요. 실증은 넘치는 거를, 그러니까 실증이라고, 허증은 모자라는 걸 허증이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갓난 아기가 있어. 갓난 아기가 있는데 어른들이 보잖아. 어떤 애는 막 돌 아이인데 엄청 큰 애는 야, 고놈 실하다 이렇게 하잖아. 넘치는 거야. 넘치는 거. 이걸 실증이라고 그래. 그리고 돌잡인데 너무 조그만 애 갖고 애가 안 커. 얘는 왜 이렇게 허약해 이렇게 하잖아. 이걸 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내 장기는 실증과 허증이 다 있어요. 간이 실한 사람은요, 잠을 주관하는데 다면증이라고 그래. 앉기만 하면 조는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은 간이 넘쳐서 조는 거야.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 밤새도록 뜬 눈으로 새겠다고 하는 사람은 허증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실증과 허증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신장만큼은 실증과 허증이, 그러니까 실증이 없고 다 허증밖에 없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허증밖에 없기 때문에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다. 그래서 보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야, 신장은요, 그래서 허리가 우리 몸이 뭐야? 기둥이야. 기둥이 잘못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 갑자기, 근데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앞으로 구부려지지가 않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나 앞으로 굽일 수가 없어. 그거는 신장이 안 좋은데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근데 나 이렇게 제끼지가 않아 이렇게 할 때는요, 요추 1번 대장이 안 좋아서 이게 D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장은요, 야, 뭐가 있냐면 온몸을 다 도른 피가 더러워졌어, 깨끗해졌어? 더러워졌어. 더러워지니까 어디로 모이죠? 신장으로 모이는 거야. 온몸을 다 도른 피가. 왜? 신장은 필터처럼 되어 있어서 더러운 피를 청소하는 거야. 걸르는 역할을 해요. 걸르는 역할을 해서 다 걸러서 깨끗한 피는 다시 심장으로 줘. 마음 심장으로 주지만 더러운 거는 여기 관이 있어요. 야, 아까 피의 90%가 물이라고 그랬어요. 피의 90%가 물이거든요. 그러면 야, 신장으로 온 피는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피의 찌꺼기가 물이거든요. 어디로 보내냐면 물을 내보내는 데서 수뇨관이라고 그래. 물을 내보내주는 관을 수뇨관이야. 야, 피찌꺼기를 물관을 통해서 내보내주는 어디에 모아져? 이게 방광이야. 방광에 모아지는 거야. 방광이 모아졌는데 내가 피가 들어오면 방광염이 자주 올까 안 올까? 자주 오는 거야. 방광염이 자주 오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피가 더러워서.
그지? 피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의 90%가 뭐라고요? 물이기 때문에 물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젊은 여기 우리 아이들은 뭘 좋아하냐면 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음료수, 그지? 그러니까 음료수라고 그러지 음료라고 하지 물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콜라를 엄청 좋아해. 콜라를 좋아하니까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야, 너는 콜라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링거를 콜라로 놔줄까 안 놔줄까? 안 놔줘요. 안 놔주고 물에 0.8% 염분을 놔주는 거야. 수액이 뭐야? 물이에요. 물이 부족했을 때 오는 거야. 금붕어한테 내가 좋아하는 콜라니까 너도 먹어. 그리고 콜라에다가 금붕어를 주면은 금붕어 살까 죽을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료수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음료수 먹어서 물로 만들려면 내 에너지를 그만큼 써야 된다라는 거야. 제일 좋은 게 그냥 물, 싼 물, 최고의 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광염이 왔을 때는 방광에 열을 내려주는 게 최고 좋은데 또 대건고등학교 앞에 가면 백일홍나무가 있어요. 거기 쫙 가로수로 만들어놨어, 안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죠. 근데 방광에 열을 내는데 백일홍나무가 최고 좋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된 가지를 꺾어다가 방광염 왔을 때 그냥 깨끗이 씻어서 파르르 끓여서 그냥 먹어도 한 컵, 두 컵만 먹어도 물이 바로 물은 있잖아. 내 입속에 들어가서 바로 위를 통해서 바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직방으로 있는 거야. 병원에 가서 항생제 100날 맞아도 일주일 열을 지나가야지 되는 거야. 근데 물 한 잔 제대로 먹으면요 방광염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목사님 쬐끔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5장 5부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은 내가 어디가 안 좋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야기할 때. 그죠? 어느 정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살면서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살기는 싫어. 내 운명을 바꾸고 싶어. 이런 사람은요.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내가 살면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체력을 키우세요. 응?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할 때 또 그것도 체력을 키워야지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생각을 잡을 수가 없고 마음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장을 막 뛰게 할 수 있는 거야. 심장을 뭘로 뛰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100m 달리기를 막 하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요, 안 뛰어요? 뛰면 체력이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져요. 좋아지면은 내 생각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처해져 있어서 똑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먹지 않아도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신과 짐승의 중간이라고 그래. 사이 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짐승은 영혼이 없고 하나님 신은요 육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몸도 있고 영혼도 있는 인간이야. 사이간이야. 그지? 그죠? 사이간인데 인간인데 그런데 봐봐요. 짐승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신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아. 신은 뭐만 양식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육체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또 육체는요 짐승하고 똑같지만 내 안에 영혼의 에너지가 있다. 영혼 에너지는 뭘로 먹고 사람들은 양식으로 살아야 돼. 우리 저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잖아. 양식. 그지? 영혼의 양식. 내 진리의 성령. 진리는요 진리는 하나야. 그렇지?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게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도 우리 몸이 뭐랬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성전이 부서져서 쩔떡거리는데 하나님 쩔떡거리는 몸에 담고 다니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건강하고 튼튼한 몸에 하나님 담고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있는 오장육부를 알고 내 정신 세계를 알고 그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더 멋진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한빛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응급혈자리를 가르쳐 줄게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급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급한 상황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응급할 때 응급한 환자들 엄지손가락을 펴보세요. 엄지손가락은 뭐냐면은 최고잖아요. 최고인데 폐가 어디에? 제일 높은 곳에 있단 말이야. 최고 높은 곳에. 그래서 폐에는 중부에서 시작해서 엄지손가락 끝 소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어디냐면 폐의 혈자리예요. 폐의 혈자리. 두 번째 손가락 검지라고 그러죠. 검지는 어디 하냐면 이 검지로 무엇을 할까요? 가리켜? 이걸로 뭐야? 똥집. 그지? 똥집 해요 안 해요? 똥집 한단 말이야. 똥집을 어디다 하지? 똥꼬가 어디야? 대장이잖아. 여기 대장의 혈자리야. 상향의 혈자. 두 번째 상향. 그러니까 똥집을 생각하면 돼요. 상향의 혈자리. 세 번째는요. 제일 가운데 있어 없어요? 제일 가운데 있어요. 아까 심장이 어디에 있지? 정 가운데 있잖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심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지러울 때 이렇게 요거 심포, 심장을 둘러싸는 근육. 야, 네 번째 손가락에 지금 반지 꼈죠? 반지를 왜 끼는지 알아요? 이거는 기운이야. 아까 제가 이제 오링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건 다 떨어지지만 네 번째 손가락은 떨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의 기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링 테스트 할 때는 항상 네 번째 손가락으로 오링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운이기 때문에 반지를 낄 때 너와 나의 기운이 통하라고 그래서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그죠? 야, 다섯 번째 손가락은요, 그러니까 12지 혈이라고 그래서 소장과 심장이 두 가지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응급 혈자리인데 엄지손가락을 잡고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야. 끝과 끝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아파 안 아파? 아파. 두 번째 손가락은 폐의 혈자리예요. 야, 이건 대장의 혈자리. 요거 세 번은 심포,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자리. 자, 네 번째는요, 지음이라고 해서 몸의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충과 소택이라서 심장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할 때 장로님들 한번 제가 해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했을 때 응급혈자리가 여기서 끝과 끝을 잡으면 아파요. 아프죠? 코치가 아파요. 엄청 아파. 이게 우리 삶에서 침을 요구하고 똑같은 혈자리.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어지럽거나 소화가 갑자기 안 됐다. 내가 몸이 힘들다. 이랬을 때 응급혈자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주기만 해도요 금방 혈이 돌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 않아도 어디 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을 때 여기 응급혈자리만 눌러줘도 야 저녁이 그러니까 겨울이 됐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운 사람들은요 왜 손이 시렵고 왜 발이 시렵냐면 내 배가 야 겨울인데 추우니까 우리가 오리털 파카를 입어 안 입어? 오리털 파카를 입지. 근데 옆 친구가 나도 추워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서 덜덜 떨고 있는데 야 나 추우니까 옷 좀 빌려줄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옷 빌려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나도 추워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옷을 벗겨줄 수 있어? 왜?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운 사람은 배가 너무 냉하니까 손 발에 열을 줄 수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응급혈자리만 눌러줘도 야 이게 응급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손이 따뜻해져. 1분 한 20초 안에 손이 금방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그리고 손에 오장육부가 들어있다는 소리 알고 계시죠? 박수를 칠 건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10실 동안 여러분들은 막 박수를 쳐서 50개를 치면 자기 건강 나이가 10대래요. 자기 건강 나이를 체킹을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50개 친 사람 이렇게 많아? 아유 치느냐고 고생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제가 왼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아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기지개 펼 때 내 미래를 향해서 야 소리 질렀어 안 질렀어? 야 한번 해볼게. 머리가 좋나? 내가 왼손 들으면 아이고 다 잃어버렸잖아. 야 소리 질르라니까. 시작.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돼. 더 크게. 그렇죠. 야 그리고 오른손을 내가 들으면은 지금 오장육부 박수 쳐봤어 안 쳐봤어? 막 쳐봤죠. 한번 쳐봐. 아이 이렇게 치면 안 돼. 더 세게. 그리고 제가 오른손과 왼손을 다 들으면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쳐야 돼요.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감사합니다. 나는 맨날 진짜 강의가 끝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고 박수하고 한우성 쳐줄 때 최고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